그래서 공소시효의 정지가 나오죠. 정지라는 말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1번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소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서 뭐가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죠.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10년짜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9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 사람에 대한 뭐가요?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요 제기되는 순간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10년이 지난 후에 판결이 나더라도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번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범인의 고개 도피입니다. 만약에 구개로 도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를 저지르고 재산을 들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경우였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됐죠.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어떻게 해요?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목적으로 외국에로 나갔어야 돼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나간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번 설 때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거든요. 설 때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갔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정지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여행이었지 뭐가 아니에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려면 제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톡 가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야 뭐죠? 공소시효가 면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측에 판례, 맨 밑에 나오는데, 판례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는데. 자, 그럼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요, 겸사겸사예요. 러시아로 떠났는데, 저의 주된 목적은 사업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사업을 해야지. 해가지고 가면서, 겸해서, 이참에 사업하러 떠나면서, 처벌도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지. 이렇게 복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어떻게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좌측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보시면, 범인의 국외 체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진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주된 목적은 뭐였어요? 사업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무엇도 겸하고 있다고요? 처벌도 면하려는 것도 겸하고 있다면 그때도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외 도피가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가 되려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에 체류하여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우측의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방금 읽어본 내용이 처벌 회피가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렇게 돼 있죠. 범죄 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것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에 추방되어 위죄로 공소 제기된 사항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냐면 어차피 국외로 가더라도 뭐 할 사람이었어요? 형사처벌 받을 사람이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또 뭐예요?
중국에서 뭐도 받았어요? 형사처벌도 받았죠. 이 사람의 목적은 명백히 뭐가 아닌 거죠? 처벌을 면할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중국으로 가는 목적이 중국 가면 처벌받지 않겠구나 이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갔는데 거기서 잡혀서 뭘 받았어요? 처벌받았다면 이 사람은 국외 체류 목적이 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어떻게요? 정지되지 않고 어떻게요? 진행되는 대표적인 판례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는 타이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공소시효 정지사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 제2항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국외에 있는 경우 의미 그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의 소재인데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증명 책임.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 자, 이걸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자인 저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검사가 저 인간이 국외에 있었던 것은 형사처벌 면할 목적입니다라고 검사가 입증해야 될까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무죄 추정 원칙과 비슷한데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스스로 목적이 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판례만 정리해 볼까요? 첫째 판례가 뭐라고요? 처벌을 면할 목적이 꼭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주된 목적이 다른 거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된다. 두 번째, 만약에 해외에 나갔더라도 어차피 처벌될 범죄였고 처벌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해외 체류 목적은 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세 번째 판례 첫 번째와 비슷하고요. 마지막으로 처벌을 면할 목적이란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검사에게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뭐가 되냐면 정지가 됩니다. 재정신청은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이런 문제죠. 제가요 범죄를 당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요. 기소를 안 해서 검찰에다가 항고도 하고 재항고 되는데 아무런 기소가 없으면 법원에다가 그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가 기소하기를 먼저 기다렸어요.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몇 년짜리냐면 10년짜리란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다 감아오니까 좀 있으면 뭐예요?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9년 6개월 만에 뭐죠?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재정 신청만으로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는 거죠? 정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결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결론본 보시면 검찰한 거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만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요? 재정신청만. 검찰한 거나 헌법소원은 공소시효를 뭐 하지 않습니까?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헌법소원이 아주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개시 결정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정리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할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5번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관한 특칙 아까 말씀드렸죠? 전두환 씨 얘기했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내란, 외환의 죄를 제하고는 형사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당연히 뭐가 돼요?
정지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할 수 있겠어요? 기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또 나와 있죠. 헌법소원의 청구는 공소시효를 뭐 하지 않습니까?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범위가 나오는데 1. 주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다만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소가 제기되면 그 효과는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미쳐요. 다만 시효의 정지는 누구한테도요?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 객관적 범위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번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이에요. 공소시효가 공소 기각 판결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은 거죠? 처벌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또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도 공소제기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정지된 정지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되 위에 있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경과되거나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의제 공소시효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0년이 경과한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효과는 만약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결론 보시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더니 이미 그 사람이 범죄가 뭐죠?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공소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하게 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소 제기 후에 만약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죄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면소 판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항소 또는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검사는 뭐 합니까? 불기소 처분해야 되고요. 판사는 뭐 해야 됩니까?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언제 걸립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걸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참 보면은 재수가 없으려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한 10년 전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음주운전으로 10년 전에. 10년 전, 며칠이죠?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면허 정지네. 100일 정지됐어요. 면허 정지. 100일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을 많이 다녀야 되니까 면허가 정지되는 말 그냥 막 몰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막 몰고 다녔는데, 이제 100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면허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은 못 몰고 다니겠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면허 정지 끝나기 직전에 뭐죠?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심리가 묘한 게 공소시효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끝나기 되기 직전에 진짜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괜히 걸리면 뭐죠? 처벌 받습니다, 그죠? 괜히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그제 왔거든요. 그제 와가지고, 러시아잖아요, 그죠? 러시아인데, 두만강 옆이죠, 그죠? 근데 굉장히 가깝죠. 근데 갔는데, 러시아 아저씨들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쭈쭈 빰빵이에요. 키가 쫙 깨고, 그냥 날씬하고, 얼굴도 좀 이게 약간 독일 여자들은 진짜 못생겼어요. 못생겼고, 약간 동양 피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동양적 냄새 나고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이 몸매가요, 30대가 되면 제 몸매쯤 돼. 40대가 되면 이 몸매가 되고요.
50대가 되면 완전히 거북이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여자들은 그 3박 4일 때 보면서 뒷모습만 봐도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20대, 딱 보면 뭐죠? 30대, 딱 보면 뭐죠? 40대 딱 알 수가 있고, 또 신기한 게 키도 달라. 그래서 제 와이프가 러시아 사람들 나이 들면 키가 줄어드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뭐죠? 러시아 여자 이쁘다고 결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별로 그냥 너무 똑같아. 99.9%. 이게 젊은 아가씨들 진짜 이쁘고 몸매가 쭈쭈빵빵이야. 근데 한 30대쯤 되면 이 몸매로 바뀌고 100%. 40대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딱 보면 저 사람은 50대쯤 됐구나. 그러면 뭐 이러고 막 그래서 와, 그 신기하대, 그죠? 그래서 내가 러시아 애들이 이쁘다고 좋아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그 날씨가요 눈보라가 쳤어요. 눈이 내리는데 폭설이 내리는데 그냥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억수같이 불어가지고 막 눈을 보고 막 얼굴이 막 눈이 날 때려가 따가울 정도로, 그리고 온도가 영하 24도, 영하 24도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제 차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막 완전히 막 내복 2개에다가 막 방 하나 신고 막 둘둘 말고 막 여기도 어떻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뭐죠 눈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가는데 20대 아가씨들은 무조건 뾰족구자, 그 추위에 하이, 거기다가 99.9%가 무조건 치마예요. 부두가 이제 하이인데 부츠 같은 거 신었어요. 이렇게 이만하게. 근데 신발은 뭐죠? 여기저기죠. 그 사이 뭔지 알아요? 스타킹. 와, 그러니까는 그 영하 24도에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이 굽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굽이 있는 뭐죠? 하이를 뭐죠? 이거 부츠를 신고 미니 스커트를 입어가지고 여 사이는 뭐죠? 이렇게 하얗게 그냥 막 스타킹 신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죠? 와, 그래서 제가 러시아 여자들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쁜 거 되게, 그러니까 뭐 그 러시아 아가씨들은 단화를 신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없더라고요. 그 눈이 막 그렇게 오는데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발목까지 빠지는데 막 미끄러지고 그런데도 무조건 하이힐이고, 또 그 추위에 또 뭐죠? 그 하이힐은 뭐죠? 스타킹 신고.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는지 아무튼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뻤는데 진짜 이쁜 여자들을 봤어요. 그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식당이 있어요.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 갔는데 와, 그 북한 아가씨들 진짜 이쁘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 이쁜 아가씨들을 불러다가 모아다 놓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민족적 자긍심을 좀 느꼈어요. 우리나라 아가씨들도 러시아 아가씨 못지않게 이쁘구나. 자, 교재 제가 보죠. 재정 신청입니다. 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요 기소를 안 해요. 또는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뭐죠? 재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검사가 뭐죠? 기소 독점주의. 누구만이 기소할 수 있어요? 검사만.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기소권에 뭐죠? 남용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 항고도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별 효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다른 제3의 기관인 법원에다가 기소를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죠? 재정 신청 제도라고 하고요. 기소 독점주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제재 내지는 방지책이 되는 거죠. 이거 뭐죠? 제도의 취지겠죠. 우측에 보시면 재정 신청 절차가 나오는데 1번 재정 신청권자예요. 일단 재정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고소인이 하는 거죠. 고발인도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원칙적 고발인은 재정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소는 누가 하는 거죠? 피해자가 하는 거죠. 고발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고발했는데 검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나가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정 신청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재정 신청에 대상해가지고 1.
대상 범죄 해가지고 고소인은 범죄가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재정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고발 사건은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제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요 123조부터 법에서요. 내지라는 말은 부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10,000원 내지 20,000원 그러면 10,000원 또는 20,000원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내지라는 말은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뭐죠? 뭐뭐부터 뭐뭐까지예요. 그래서 123조 내지 126조의 죄는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죄예요. 실제로 그 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적어놨는데 왜 안 적어놨냐면 형법 시간이 아니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 범죄. 뭐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니 불법 체포 감금이니 폭행 가혹 행위니 피의사실 공포죄니 뭐죠? 공무원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재정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재정 신청은 누가 하느냐?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뭐 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고발인은 뭐의 경우에만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재정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특별법에 의한 것들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도 외우려면 또 어떻게 해요? 한도 끝도 없으니까 B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느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재정 신청하냐면 검사가 범죄자를 뭐 하지 않고 있었어요? 처벌하지 않고 있어서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 무혐의다, 무죄다 이런 의미로 불기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기소 중지는 재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내사 종결 처리도 재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내사 종결 처리는 아예 무엇도 시작하지 않은 거죠. 수사도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재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취소도 이것도 기소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취소한 거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불기소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재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검사가 처벌하지 않는 거, 협의,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소 중지나 내사 종결 처리나 불기소 취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재정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도 같은 시지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이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종적 구제 수단이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통해야 돼요? 검찰 항고를 지나서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A, B, C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재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A부터 보시면 항고 이후 제기 수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것도 결국 뭐예요? 불기소 처분이죠. 따라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검찰 항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B번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C번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요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해가지고 검찰정법상 항고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죠. 형사소송법 제258조 1행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검찰청법의 내용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재정 신청의 방법입니다.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재정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를 지나와야 되잖아요. 검찰 항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 측에서 뭘 한다고요? 항고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최후의 구제수단이 뭘 하게 됩니까? 재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통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어디다 하냐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항고 전치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항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 및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10일 이내에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에 따라서 검찰 항고를 거쳤어요. 그러면 항고 기각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고, 또 예외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5번 재정 신청이 효력해가지고 이런 거죠. 고소권자가 여러 사람의 수임 1인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재정 신청하더라도 전원에게 모두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6번 재정 신청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법원에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취소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핵심 판례입니다. 맨 첫 번째 판례는 재정 신청 제기 기간 경과 후에 재정 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구이란 말은 뭐예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재소자가 10일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결론을 보시면 재정 신청서에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잖아요. 기각 결정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뭘 해야 돼요? 재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교도관에게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준 거죠. 근데 교도관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바람에 뭐 해버렸어요? 10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가 제출돼야 된다는 얘기거죠. 그 다음 2번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가 나오는데 1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재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법원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 재정 결정해 주는 거예요? 법원. 근데 재밌는 거는 누구한테 신청하라고 해놨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하라고 해놨죠. 그죠? 왜 이런 또 절차를 두고 있냐면,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검사가 뭘 안 해요? 기소를 안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검사가 또 한 번 뭐 할 수 있어요?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꾸 왜 이러지? 하고서 보니까 이거 내가 기소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제출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7일 이내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관할 고등법원에 뭐죠?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뭐죠? 통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다시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공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고등법원에다 뭐 합니까? 통지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뭐 합니까? 송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처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신청했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 근데 이 지방검찰 검사장은 고등법원에다가 송부를 하는데 또 누구를 걸쳐요? 고등검찰청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요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고등검찰청도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안 하면 뭐예요? 고등법원에다 뭐 하면 돼요? 송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밑에 보시면 지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고요. 경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 또는 지청검사로서 직무를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결국은 고등검찰청에서 바로 뭐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공소를 누가 제기합니까?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검사가 제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임무는 결국 뭐예요? 지방검찰청 검사의 임무와 같다라고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고등법원에 먼저 재정결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방검찰에서도 공소 제기 안 했고 고등검찰에도 뭐가요? 공소 제기가 안 됐다면 이제 뭐예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 제도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요 재정 신청을 하려면 뭘 거쳐온 상태예요? 검찰 항고를 이미 걸친 상태잖아요. 그죠? 검찰에서 이미 다 어떻게 해요? 판단해 본 거잖아요. 근데 굳이 또다시 이렇게 이중 절차를 또 해야 되는지 전 진짜 심각하게 뭐죠? 의심스럽고요. 검찰 항고가 이미 거쳐졌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지정신청은 고등법원에다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뭐죠? 모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뭘 합니까? 검찰 항고를 했어야 됩니다. 검찰 항고를 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으면 어디다 재정신청하게 돼요? 지방검찰 검사장에게 재정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고등검찰을 걸쳐서 고등법원에다가 송부하게 되는데 고등검찰도 판단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안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의 재정결정은 뭐예요?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뭐죠? 재정신청이 될 거고요. 넘겨보시면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고등법원이 관할하고요. 3번 피의자에 대한 통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절차를 걸쳐서 이제 고등법원에 뭐가 됐어요? 송부가 됐으면 그 사실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의 그 사실을 뭐죠?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또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면 피의자도 문제가 되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요 고소인 고발인이 뭐예요? 완전히 지독한 인간인 거죠. 그잖아요. 그죠? 제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서 수사 받았어요.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어떻게 해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싸 해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또 뭐예요? 검찰 항고를 했어요.
검찰 항고해가지고 다 절차를 거쳤는데 불기소 처분이 어떻게 해요? 정당하다라고 또 결정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난 진짜 드디어 완전히 처벌 안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 인간이 또 뭐도 한 거예요? 재정 신청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주 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 신청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고등법원은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피의자에게, 시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입니다. 심리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결론 보시면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 그죠? 3개월. 왜 그러냐면 기간이 너무 늘어나면 안 돼요. 기간이 너무 늘어난다면 일단 고소인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피의자 입장에는 완벽한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검찰 수에 다 뭐 받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뭘 했대요? 재정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어요. 근데 이 재정 신청 결정을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내가 처벌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가 뭐예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원래 재판은 공개해야 되죠. 근데 재정 신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재판과 다르지만 나머지는 일반 재판과 똑같아요. 따라서 1번 증거 조사할 수가 있고요. 또 강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의자의 기피 신청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제적 기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재정 신청을 받은 피해자이죠. 그래가지고 고등법 판사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저 자식 저거 옛날에 학창 시절에 나한테 맨날 두드려 맞던 어떤 찌질이에요. 그죠? 찌질인데 이놈의 자식이 판사 고등법 판사 돼가지고 저를 보더니 피식피식 웃어요. 보니까 이놈이 저한테 이거 완전히 안 좋은 판결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판사 바꿔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5번 보시면 재정 결정입니다. 두 가지 결정이죠. 기각 결정. 뭐죠? 재정 신청 반사되지 않겠다는 거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뭐예요? 정당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부적법하다면 뭐 할 수 있죠? 공소 제기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1번 기각 결정해가지고 1. 재정 신청이 어쩌고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뭐예요? 신청을 기각한다. 주의하실 것은 3. 신청의 이유 없는 때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였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면 이유 없다는 이유로 뭐 하게 돼요? 기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결론 보시면 불기소 처분 후에 발견된 증거도 판단 자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검사가 왜 불기소 처분을 했냐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뭐예요? 부족해서 뭐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새롭게 뭐가 됐어요? 제시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고등법원 판사는 이 새롭게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공소 제기 여부를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검사가 판단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판단한 후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기각 결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뭐 하지 못합니까? 소추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면 소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공소 제기 결정할 수 있고요. 6번 재정 결정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일단 누구한테 송부하느냐? 재정 신청인에게도 송부하고요.
피의자에게도 송부하고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게 되고요. 2번 해가지고 공소 제기 결정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기각 결정이 났다면 지방 검찰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끝난 거니까. 근데 보니까 송부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해요? 공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좀 실효성이 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판사가 판단해 봤더니 얘가 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사한테 야 공소 제기 명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기분이 무척 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는 범죄가 아니어서 뭘 안 했어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판사가 뭐 하래요? 공소를 제기하라 그래서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별검사 같은 제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재정 결정에 따라서 기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특별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긴 있었고 과거에는 또 그런 제도를 두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현재는 누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재정신청 사건의 기록에 열람 등사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 중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고 등사,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재정심판은 비공개주의가 원칙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재정재판, 심판 절차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데 심리 중에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뭐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공개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심리 중에는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이런 문제죠. 이런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위헌 아니냐,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게 되는데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8번 비용 부담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비용을 신청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시킬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9번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맨 밑에 보시면 단 이는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의미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재정 신청을 했는데 공소 제기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끝난 거죠, 그죠? 끝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항고 대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재항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검사는 항고할 수가 없는 거죠. 검사는 뭐 할 수 없어요? 항고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에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 제일 기분 나쁜 존재가 뭐예요? 검사겠죠.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요? 검사는 뭐 할 수 없어요? 항고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재항고할 수 있는 거죠. 뭐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판례니까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허용되는 여부 재항고할 수가 없다. 속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재항고 대상이 아닌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아무튼
검사는 뭐 할 수 없어요? 재항고할 수 없고 신청한 피고인이나 죄송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항고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공소시효의 정지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항고나 또는 헌법소원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지만 재정신청은 공소시효를 뭐합니까? 정지시킨다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단에 3번 공판 절차가 나오는데 이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 내용은 뒤에서 따라 나올 거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